법조팀 박병현 기자, 오늘 영장 심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사실 내용이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많이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뭔지 일단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가장 주요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게 흔히 알려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그 시절에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시켜서 네.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그 증인을 허위로 사실로 공표로 재판을 받을 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크게 이 세 가지 혐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그 마지막 말한 그 부분도 상당히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뭘로 지금 전망이 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 사유로 삼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사안의 중대성, 예. 그리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네. 근데 현직 야당 대표인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도주 우려는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시켰다라는 것으로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또 140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네. 검찰이 한 10쪽 분량을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 여부다. 그래서 이 대표 측도 이 부분에 많은 반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현직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증거인멸 여부가 이번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도 아까 말씀하신 허위사실 공표, 위증 교사한 혐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파고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군요. 예, 근데 맞습니다. 검찰은 이제 수사팀 10명이 출석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엄청난 분량의 자료도 준비했다면서 1,600쪽인가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 청구서만 140쪽에 이르고, 네. 그 전에 주말 사이에 1,600쪽에 이르는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오늘도 영장 심사에 들어가면 이제 PPT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PPT 자료도 수백 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보고 계십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 취재진 앞에서 일정 부분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 주변에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일종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찰은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 논리는 뭡니까? 일단 이 대표 측에서는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네. 그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이나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 측은 일관되게 좀 기각을 자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당원들에게 추석 메시지도 보냈는데요. 예. 어떤 고통과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며 다시 당대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마침 추석 메시지를 보냈는데,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당연히 이제 당대표 업무에 복귀해서 제대로 된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군요. 자, 언제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거예요? 보통 자정 넘는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 주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정에서 새벽 1시쯤 예. 영장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것도 영장 심사 과정이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 대표의 영장 심사는 아무래도 검찰이 준비한 것도 많고 이 대표 측에서 반박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좀 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르면 오늘 밤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장 시간이 걸렸던 영장 심사가 지난해 말이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 10시간 정도가 걸렸고, 신문만.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다음 날 새벽 5시에 이제 구속 수감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이때 예. 서해 피격 사건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네. 이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때 예. 제 기억에도
그때 심사가 예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끝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길어졌고 심사가 새벽 5시, 6시 그쯤 사이쯤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자,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신문을 하는 걸 마치면, 그러니까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는 걸 마치면 또 판사가 따로 서류를 확인한 작업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영장 심사 과정을 일반적인 영장 심사를 설명드리면 먼저 이제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 사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검찰이 쭉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판사가 직접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서 물어보면 검찰이 답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그거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지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이 또 재반박을 하는 경우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 신문이 끝나면 이제 판사가 이제 숙고를 하는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원칙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 원칙을 검찰은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검찰 관계자가 어제 취재를 했을 때 말을 한 건 그 영장 심사 대기 공간이 병원인 적은 없다. 병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 측도 마찬가지로 뭐 굳이 원칙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지 않게 일단은 구속 여부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신문을 마치면 법원에서 서울 구치소로 대기를 해서 기다릴 것이다. 네, 근데 건강 상태가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뒤를 돌아보다가 약간 절뚝거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 도중에도 혹시 건강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휠체어를 타고 신문을 계속 받거나 이런 배려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서 배려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은 건강 문제가 이 사안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표 측도 스스로 단식을 끊고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영장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